알면 약, 모르면 독, 알약, 모독 함께 하십니다.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이 궁금하다, 아니면 또 이런 것 좀 알려주세요. 또, 저희한테 이메일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현재 뭐 칼슘 이온 칼맥을 먹고 뭐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런 질문들 뿐만이 아니고요. 가끔 가다 보면, 저희 입장에는 좀 안 좋은 댓글, 또 독특한 댓글, 이런 것도 올라오는데, 사실 쇼니 박사님은 그런 거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댓글이 올라오면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해 주실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런 댓글 보면 이러는데 박사님은 이거 좋은 내용이라고. 이런 건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된다고. 그럴 때가 계세요. 그 이온 칼맥을 가지고 아니면 박사님이 말씀하신 이 칼슘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도 반박하는 댓글이 꽤 많았죠, 그동안. 뭐 가끔 있죠, 심심치 않게. 네네네. 네. 근데 그런 걸 전혀 개의치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많이 아셔야 된다고. 왜냐면, 그런 것을 이제 서로 의견을 나누다 보면, 네. 어, 이해가 좀 높아지죠? 그렇죠. 이해가. 네. 그런데 보통 그런 분들은, 다른 분들은 생각이 있어도 뭐 얘기를 안 하는 반면에 그런 분들은 표현을 하는 거니까, 뭐 때로는 제가 좀 기분이 상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측면에서는 많은 시청자분들한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뭐 그런 댓글 있을 때 내용 가지고 기분 상할 일은 없는 게 서로 자기 의견이 있는 거니까 알려주면 되는데 이제 쓰는 어떤 행태가 좀 기분 그렇죠. 나쁠 땐 있어요. 용어. 예. 자, 그래서 오늘은요, 또 이 이온 칼슘의, 이온 칼맥에 대해서, 박사님의 이론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진 또 분이 댓글을 남기신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이디를 좀 공개하겠습니다. 꾼결이라는 아이디를 가지신 분인데, 이 칼슘 박사 쇼니TV 에피소드 71편에 대해서 댓글을 남기셨어요. 이온 칼슘이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부터 하자라는 게 71편의 제목이었습니다. 지나가다 몇 글자 적어봅니다. 칼슘도 소화를 못 시킬 정도로 위산이 적게 나오면 이온 칼슘이 아니고 위산 제제 소화 효소 등을 먹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네요. 위장에서만 잘 녹는 이온 칼슘이 뭐가 좋다는 건지 영상을 아무리 봐도 장점을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연산 칼슘 정도면 먹어도 소화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가격도 저렴하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결국 흡수는 소장, 대장에서 된다는 거니까 이랬든 저랬든 간에 결론은 이온 칼맥의 흡수율이 더 높진 않은 거네요. 저는 위가 너무 안 좋아서 10년 전쯤부터 위산이 포함된 소화효소를 먹고 있는데 효소를 먹으면 변 상태부터 달라지더군요. 위장도 안 좋은 사람이 겨우 칼슘만, 그것도 흡수율도 아니고 위장에서 소화를 잘 시켜보겠다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온 칼맥, 그 비싼 걸 먹어야 될 이유는 아무리 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저처럼 저산증인 사람은 이온 칼맥이 아니라 소화효소를 먹어야죠. 주제 넘게 이러니 저러니 떠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영상 내용을 보니 핵심과 그에 대한 중요한 논리나 근거는 빠져 있는 것 같아서 떠들어 봤습니다.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 댓글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이걸 왜 가져오셨어? 네. 아셔야죠, 여러분들도. 네, 근데 이런 또 같은 생각, 내가 소화가 안 되는데 난 소화효소를 먹어야지 왜 칼슘을 먹지? 이런 분들 계실 것 같아서요. 이분은 소화 효소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 이해하고 계시고요. 네, 네. 자, 위산하고 소화 효소는 목적도 다르고 분비되는 장소도 틀립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먹을 게 온다든지 먹을 걸 생각한다든지 입속에 뭐 먹을 게 들어가면 침이 고이죠. 네. 침이 나오는 건 뭐냐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아밀라제라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는 십이지장에서 나오는 효소도 있고 소장에서 나오는 효소도 있고 췌장에서 나오는 효소도 있고 목적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효소들이 나와요. 소화 효소들이. 네. 특히 이제 미네랄을 이온화시키는 부분, 네. 그 부분은 위산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우선 그 위산하고 소화 효소의 어떤 특성이라 그럴지 작용 메커니즘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다음에 위장에서만 잘 녹는 이온 칼슘이 뭐가 좋다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이거는 남의 얘기를 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자꾸 쌓아놓으면요, 남의 얘기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내가 모르던 이야기를 하면 자기의 생각을 비워놓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그걸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평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위장이 하는 일하고 12장이 하는 일하고 소장이 하는 일하고 대장이 하는 일이 다 달라요. 네. 그래서 다음에 그 얘기를 자세히 한번 할게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구연산 정도 칼슘을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되고 가격도 좋으니까 이걸 누가 모르겠어요. 응? 이걸 누가 모르겠냐고. 그러면 저는 내가 늘 말하잖아요. 제가 의사들한테도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이 지금까지 골다공증 걸린 사람들한테 칼슘 처방을 하고 비타민 D를 처방하고 비타민 K2를 처방하고 골다공증 약을 주고 그렇게 해서 골다공증에서 벗어났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자기가 골다공증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근데 골다공증이 막상 온 사람들은요, 이미 닥터가 처방해 준 걸 다 겪고 난 끝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해가 되는 게, 저도 박사님 만나서 알약 모독을 하기 전에는 이분이랑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희 영상 못 보신 분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야 구연산 칼슘이나 먹으면 되는데 뭐 이상한 소리해 이런 논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건 적절치 않다는 거고 네. 저도 알죠. 제가 언제 건강한 20대 소화력이 왕성한 사람들 보고 칼슘 먹어야 된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좋죠. 저는 심지어는 7세 이하 애들한테는 굳이 줄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네. 또 20세에서 한 30세 사이짜리 그 정도 나이 연세에 있는 분들은 굳이 필요하겠냐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칼슘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위가 안 좋아서 10년 전부터 위산이 포함된 소화 효소를 먹고 있는데 효소를 먹으면 변 상태부터 달라지더라. 그건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위산이 포함된 소화 효소라는 말을 저는 처음 들어봐요. 위산은 굉장히 강산이에요. 그걸 어떤 식으로 드신다는 건지 제가 이해를 잘 안 되고요.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저산증 있는 사람들은 단숨에 다 해결될 거예요. 위산이 포함된 소화 효소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런 게 있으면 저도 좀 스터디를 하고 싶어요. 세상에 뭐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소화 효소가 하는 일과 위산이 하는 일은 좀 다르다 하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 위장도 안 좋은 사람이 겨우 칼슘만, 그것도 흡수율도 아니고 위장에서 소화를 잘 시켜보겠다고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이온칼맥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 71편에서 이분이 잘못 이해하셨어요. 네. 제가 흡수율을 강조한 것은 뭐냐면 네. 제가 젊고 건장하고 소화력이 왕성한 사람들은 이온칼맥도 필요 없고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연산 칼슘이든 무슨 탄산칼슘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있다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소화력이 떨어져서 위산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분 같은 경우에는 이온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온화가 용이한 칼슘을 드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네. 심플해요. 제가 그 설명을 한 것은 또 그 영상은 고약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온칼맥이 뭐라고 저한테 굉장히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박하는 그 영상인데요. 근데 어쨌든 그거를 그동안에 지금 한 5만 8천 명 정도가 보셨더라고요. 이 영상을. 근데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이해가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네. 이분이 우리 꿈결님이 이렇게 긴 글을 써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이온칼맥이 비싸다고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비싼 건 맞지만 뭐 최고로 비싼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온칼맥의 효과, 효능하고 비교한다면 너무나 저렴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금 이게 초기에 나왔을 때 판매 가격하고 지금 가격은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르고 그래서
가격 부분은 저도 뭐 조금이라도 더 저렴하게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제품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형이 있잖아요. 네. 칼슘 이온 칼맥이. 근데 가격이 대략 한 달분으로 따져가지고 28불에서 한 33불 사이 돼요. 제품 사이 차에 네. 따라서. 네. 근데 미국에 한 달에 35불짜리 칼슘들이 얼마나 있어요? 얼마든지. 일반 칼슘. 네. 근데 그러니까요. 그게 뭐 킬레이트 칼슘이라 그래서 그렇게 파는데 저는 그 킬레이트 칼슘 먹고 골다공증이 나아졌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네. 어. 네. 자, 이 꿈결님처럼요, 여러분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몇 글자 적어주세요. 그러면 박사님께서 또 이렇게 중요한 내용 같으면 영상으로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하고요. 그 약속은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소화효소에 대한 건 한번 좀 여러분께 그럴게요. 영상으로. 왜냐하면 오늘 이분이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과연 우리가 먹는 소화제라는 건 또 뭔지, 또 소화효소제라는 것도 있고 소화제라는 것도 있고 뭐 속 쓰릴 때 먹는 제산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 앞으로 좀 몇 가지 몇 편으로 나눠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좀 더 디테일한 정보를 드리면 우리 꿈결님 덕에 여러분들이 좀 더 좋은 정보를 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우리 꿈결님한테 뭘 비난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뭐 혹시라도 제가 또 다 아는 건 아니니까요. 제가 의견이 잘못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은 저도 또 잘 찾아보고 혹시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모든 분들과 소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소통하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관심, 또 댓글, 이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쇼니 박사님이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